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K리그 프리뷰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36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 약 4억 6천만 원이 이번 37회차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랜만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은 6월 A매치 기간에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고 프로토 위주로만 구매를 했고 승무패 구매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소액만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37회차부터는 다시 K리그와 J리그 경기들이 들어오는 만큼 풋볼살롱은 주중에 프리뷰와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1등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와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19.9배 그리고 투폴 무자비 11.1배의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화요일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6월 A매치 기간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프로토를 꾸준하게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고 이렇게 다폴더 19.9배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11.2배의 투폴 무자비 조합이 어제 바로 적중이 됐습니다. 이 월요일에도 이렇게 투폴 무자비 조합이 적중이 됐고 최근에 A매치 경기들로 3무 조합까지 적중이 되면서 6월 A매치 기간에도 유의미한 프로토 수익을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력 정배 조합뿐만 아니라 투폴 무자비 조합, 3무 조합, 다폴더 고배당 조합을 다양하게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배팅 스타일과 경제 사정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는 이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의 공통 최종픽 96,000원 혹은 64,000원 조합보다 이 폴더 수와 구매 금액을 줄인 압축 승무패 추가 조합픽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와 축구 승무패에서 양질의 추가 조합픽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86.9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네이버 카페에는 이렇게 6월 달에도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고배당 프로토 조합픽이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88.7배, 74.4배, 90.8배 등 축구와 농구, 야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풋볼살롱 카페 고수분들의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공유픽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끝으로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농구와 야구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야구 시즌에는 야구 승일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농구 시즌에는 농구 승호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37회차 K리그 프리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대 대전의 경기인데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5경기 1승 2무 2패로 시즌 초반 좋았던 모습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포항인데 직전 김천상무 원정에서도 1대3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3승 5무 0패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홈에서 무승부 비중이 높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천정 면모가 있는데 지난 4월 대전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대전 상대로 3연승 10경기에서 9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20경기 기준으로도 무려 13승 6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포항과 대전의 상성이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 포항 쪽으로 상당히 기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포항이 상승세가 꺾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수비보다는 공격 쪽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리그 16경기에서 15실점, 최소 실점 공동 1등을 달리면서 여전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포항이지만 이 공격에서는 주요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격수 정재희 선수가 최근에 6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고 이호재 선수 역시 최근에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항이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항의 정재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대전 원정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극장 역전골을 터뜨린 바 있기 때문에 이 대전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다는 점에서 정재희 선수가 부활을 해준다면 그래도 포항이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직전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1대0 꾸역승을 거두면서 리그 7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경기에서 2무 4패 승리가 없다가 대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7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대전이 7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이후에 황선홍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를 하면서 지도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듯 했지만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올림픽 본선에 진출에 실패를 하면서 다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K리그 1 승격 이후에 이 초창기 감독으로 선임을 한 바 있지만 당시에 이 구단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성적 부진 등으로 인해서 조기에 경질이 됐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 대전에 부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직전 대구전에서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는 점과 이민성 감독 후임으로 황선홍 감독이 정식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감독 교체 효과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이번 포항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리그 16경기에서 15골, 최소 득점 공동 2등으로 이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직전 경기에서 장신 용병 공격수인 음라파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오랜만에 필드골을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 음라파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최근에 공격력이 흔들리는 포항을 상대로 대전이 은근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8경기에서 3무 5패,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무려 10실점이 증가가 되는 수비 불안감까지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대전이 감독이 교체가 됐고 직전 대구전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홈 무패를 달리고 있는 포항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대전 역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을 성공을 했다는 점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서 초안픽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K리그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광주 대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이전에 펼쳐졌던 FC서울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휴식기를 맞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데 그래도 홈에서는 4승 5패로 원정에서의 2승 1무 4패보다는 홈에서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0경기에서 3승 7패로 열세이고 지난 4월 김천 상무 원정에서도 1대2 역전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무 상대로 4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광주이기 때문에 양팀의 상대 전적 상성은 김천 상무가 우세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FC서울 원정에서 리그 4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광주이고 리그 16경기에서 24골, 최다 득점 3등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공격력은 문제가 없는 광주인데 이 문제는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가 리그 16경기에서 26실점, 최다 실점 공동 1등을 달리면서 확실히 공격보다는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광주가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직전 FC서울전에서 공격수 베카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베카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여지가 있는 후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몰아치면서 이 비길 경기를 3대1 승리를 거둔 김천 상무이고 최근에 5경기 2승 3무 무패, 리그 11경기 5승 6무 무패로 이 무승부가 다소 많지만 어쨌든 리그 11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김천 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김준홍 골키퍼를 필두로 한 수비진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항과 함께 리그 16경기에서 15실점, 최소 실점 공동 1등을 달리면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김천 상무이기 때문에 득점 3위 광주 대 실점 1위 김천 상무,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이 주축 멤버였었던 7기 말년병장들이 곧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미드필더 김진규, 김동현, 원두재 같이 K리그 최정상급 중원을 구축했던 이 미드필더 자원들이 대거 전역을 앞두고 있고 이 김천 상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줬었던 김현우 공격 자원 역시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7기 멤버들이 대거 전역을 한다면 팀의 조직력이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후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김진규, 김동현, 김재우 같은 선수들은 이 원 소속팀 사정에 따라서 6월 잔여 경기를 마저 소화를 하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김천 상무가 7기 핵심 멤버들이 대거 전역을 하는 것은 리스크이지만 새로운 팔팔한 신병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울산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동경 선수가 합류가 되기 때문에 김천 상무도 신병들이 빠르게 적응을 해준다면 의외로 후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신병들이 지난 6월 5일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5일부터 합류가 됐기 때문에 이 손발을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고 이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 훈련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의 즉시 전력감으로 이 신병들이 많은 시간을 소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후반기가 시작되는 초반 부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김천 상무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의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김천 상무 쪽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김천 상무의 핵심 멤버였던 7기 멤버들이 대거 전역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광주가 그래도 홈에서는 경기력이 살아난다는 점, 직전 FC서울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김천 상무가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K리그 경기는 6번 경기로 들어온 강원 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최근에 K리그 1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5대5 팽팽한 경기 양상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그 4연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5경기 4승 1무 무패, 직전 제주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그 16경기에서 29골을 넣으면서 울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득점이 많은 것이 바로 강원이기 때문에 강원의 팀 컬러는 확실히 공격 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강원이 상당히 약점인 것은 바로 수비인데 리그 16경기에서 26실점으로 최다 실점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많은 만큼 실점도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빠꾸 없는 공격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 수원FC 원정에서 이미 2대1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수원FC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강원이기 때문에 강원의 최근 상승세와 올 시즌 홈에서 4승 3무 1패,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원의 올 시즌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신예 공격수 양민혁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리그 4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병 공격수 야고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 포함해서 5경기 4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원의 화끈한 공격 축구가 완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상헌이라는 토종 공격수가 올 시즌 리그 8골을 넣어주면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10경기 한 골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점은 강원에게는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원F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원 못지않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그 2연승을 거두면서 5경기 4승 1패를 거두고 있고 이 김은중 신임 감독 체제에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6경기에서 20실점으로 최소 실점 공동 3등,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는 수원FC이고 직전 인천과의 홈경기에서도 3대1 완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에이스 공격수인 이승우 선수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 포함해서 5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면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승우 선수이고 용병 공격수 안데르손 선수 역시 직전 경기에서 무려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K리그 1에서 7개의 어시스트로 도움 부문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격 원투펀치인 이승우와 안데르손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남 미드필더 정승원까지 최근에 리그 4경기 2골 1도움 공격 포인트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원FC가 시즌 초반에 공격력이 다소 아쉬웠던 점이 최근에는 이승우를 필두로 해서 공격력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K리그 1에서 최근에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과 공격 쪽에서 믿을 수 있는 한방이 있는 공격자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상당히 5대5의 경기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무승부를 베이스로 승무패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K리그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울산 대 FC서울 경기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전북과의 라이벌 경기에서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홈 경기에서 6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K리그 1에서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극강의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FC서울 상대로 울산이 상당히 강했는데 최근에 10경기 기준으로 7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지난 5월 서울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상대로는 19경기에서 14승 5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는 울산이 FC서울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6경기에서 31골을 넣으면서 득점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실점 부문에서도 16경기에서 18실점, 최소 실점 2등을 달리면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은 용병 미드필더 루빅손 선수가 올 시즌 리그 4골 3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공격수 주민규 선수 4골 3도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토종 공격수 주민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울산에서 9경기 1골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번 6월 A매치 기간에 국가대표팀에 승선을 해서 이 싱가포르전에서 1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에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빠른 측면 자원인 엄원상 선수 역시 최근에 리그 2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산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좋지 못한데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직전 광주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홈에서 5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FC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올 시즌 홈에서 2승 1무 5패지만 원정에서는 2승 4무 2패이고 최근에 원정에서 4경기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FC 서울이 홈보다 원정에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FC 서울에게는 그나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용병 공격수 일류체코 선수가 최근에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이 용병 공격수 링가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발 출전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지만 링가드 선수가 컨디션이 향상이 되는 것에 비해서 이 동료 선수들이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링가드 선수가 K리그1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FC 서울이 공격력도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리그 16경기에서 22실점, 최다 실점 공동 4위를 달리면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있는 FC 서울이기 때문에 최근의 분위기와 울산의 홈발 그리고 울산의 주민규 선수가 A매치 기간에 좋은 모습을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줬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울산의 압도적인 천정 면모가 나오면서 울산 쪽으로 상당히 기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전북 대 인천의 경기인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울산 원정에서 0대1 극장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전북인데 김두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2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이 감독 교체 효과가 조금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력 자체는 나아진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가 필요한 김두현 감독 체제에서의 전북이고 올 시즌 스탯을 보시면 리그 16경기에서 25실점, 최다 실점 2등으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 지표 역시 16경기에서 19골이 그치면서 이 최소 득점 3등에 머물고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바로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인천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했던 전북이고 최근에 인천 상대로 2경기에서 1무 1패 승리가 없었던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경기 모두 원정 경기였고 최근 홈에서는 인천 상대로 11경기 9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인천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전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리그 8경기에서 1승 2무 5패 부진에 빠져있는 전북인데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직전 울산전에서 에이스 공격수 송민규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3골 5도움을 올려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송민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송민규 선수를 필두로 한 측면 공격이 살아나 준다면 전북이 분위기 반전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레드카드가 무려 5장으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퇴장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6경기 1승 3무 2패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수원FC 원정에서도 1대3으로 완패를 당한 인천인데 K리그 1에서 올 시즌 무승부가 7번으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이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최전방에서 용병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올 시즌 리그 9골을 넣어주면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이 무고사 선수가 한 방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그 7경기에서 5골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무고사 선수인데 다만 최근에 넣은 4골 중에서 3골이 페널티킥 득점이었기 때문에 이 필드골 비중이 다소 아쉽다는 점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용병 공격수 제르소 선수 역시 최근에 3경기 공격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인천이 은근히 빈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천의 무고사 선수가 최근에 페널티킥 득점 비중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레드카드가 가장 많은 팀이지만 페널티킥 실점은 한 골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전북이 페널티킥을 내주지 않는 선에서 수비를 펼쳐준다면 은근히 전북의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인천이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전북 대 인천 경기 역시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기 때문에 5대5의 매치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K리그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대구 대 제주의 경기입니다. 대구와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K리그 1에서 득점력이 가장 부실한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가 리그 16경기에서 14골로 최소 득점 1등 빈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제주 역시 16경기에서 15골 최소 득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빈공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세징야 선수가 올 시즌 한 골이 그치고 있고 제주 역시 용병 공격수 헤이즈 선수가 리그 14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에이스 공격 용병 자원들의 부진한 득점력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토종 공격수 고재현 역시 리그 14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고 이 제주의 또 다른 용병 공격수 유리 조나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무전 이후에 부상 여파로 3경기째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제주와 대구 모두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대구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에 기존의 스타일이었던 선수비 후 역습 축구에서 보다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을 하면서 경기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선수단이 바뀐 경기 스타일에 적응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4경기 연속으로 후반 80분 이후에 실점을 당했던 대구이기 때문에 후반 막판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3연패 수록이 빠져있는 대구이고 올 시즌 홈에서도 1승 3무 3패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실점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지만 지난 시즌 대구가 홈에서 보여줬었던 홈 깡패 면모는 이번 시즌 굉장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제주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한 대구인데 지난 5월 제주 원정 패배를 제외하면 그래도 6경기에서 제주 상대로 4승 3무 무패를 달렸었던 대구이기 때문에 제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리그 2연승을 달리다가 강원에게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대구보다는 확실히 좋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비 쪽에서 김동준 골키퍼가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대구보다 수비력이 나은 모습이 있는 제주이고
리그 16경기에서 20실점으로 최소 실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는 수비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제주이기 때문에 대구의 빈공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양팀의 맞대결이 0대0 혹은 1대1의 저득점 승부가 예상이 되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당 경기는 만약에 프로토로 접근을 하실 경우에는 2.5 언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구와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올 시즌 K리그1에서 가장 떨어지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에이스 용병 공격수들이 올 시즌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비력이 조금은 살아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14번 경기 역시 대구가 제 아무리 홈경기라고 할지라도 제주 상대로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를 베이스로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4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에 들어온 K리그 전경기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리그 같은 경우에는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프리뷰 대신에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자료 취합을 한 다음에 현미경 분석으로 경기력 분석을 보다 디테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